교수님이신 것 같은데?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유현이고요. 저는 아름다운 정유현 아나운서 옆에 있는 신체양 제약병원 가정의과 유력 교수입니다. 네.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6시 10분에 한 번, 6시 15분에 한 번, 6시 그냥 그래요. 계속. 어떻게 한 번에 일어나요? 근데 이렇게 자꾸 다시 자는 습관이 오히려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스누즈 기능이라는 거잖아요. 스누즈. 알람을 반복해서 미루는 습관들이 아침의 피로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히로시마 대학 연구가 흥미롭습니다. 6시 10분, 6시 20분 이렇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에서 기상 직후에 멍한 상태 있잖아요. 슬립 이너시아라고 합니다. 이너시아가 관성, 네. 지속적으로 바뀌지 않은 그런 습관, 더 오래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잠에서 깼다가 다시 얕게 드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몸이 오히려 더 피곤해질 수 있다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몇 분 더 잤는데 개운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몽롱할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수면과학적으로 했을 때 안구가 막 움직이는 렘수면의 비중이 높거든요. 수면의 흐름이 깨지기가 쉽습니다. 다른 흥미로운 연구가 짧은 스누즈 5분 10분마다 또 깼다가 하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닐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서 기본적인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네. 결국 중요한 거는 수면의 전체 시간, 그다음에 일관성인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몰아서 자거든요. 아하. 그래도 이제 뭐 총량의 법칙, 저는 그런 걸 믿어서 그쵸. 주말에 몰아서 자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좋지 않다, 뭐 오히려 나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주말 몰아치기, 영어로는 end of catch-up sleep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몸 회복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시한 것도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뭐 12시간 잤어요, 18시간 잤어요 이렇게 크게 차이 나면 생체 리듬이 흔들리 있었어서 그건 피하는 게 좋고요. 해외여행 갔다 온 그런 시차 적응하는 것처럼 뇌에서 이 수면 패턴이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피곤하죠? 일요일날 푹 자면. 이 월요일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특히 어땠죠 보통? 피곤해요. 맞습니다. 우리 몸은요 일정한 수면 리듬을 좋아합니다. 수면 패턴이 불규칙한 분들 중에서 이 코골이나 무호흡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요. 교수님이신 것 같은데? 제가 좀 그런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코골이가 되게 심해가지고 오. 부모님이 너 어디 가서 자면 안 되겠다, 너무 깬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특히나 제가 또 입도 벌리고 잔대요. 오. 네. 입을 막아주는 테이프 같은 게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래도 입으로 숨 쉬면 몸에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잘 때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이 코골이에, 입마름에, 구강건조, 수면질 저하, 충치, 입냄새까지 굉장히 관련된 게 많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붙여서 하는 게 아직 검증된 치료법이나 또 이게 의학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게 그거가 부족해요. 목이 좀 짧고 비만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수면 무호흡증 있는 분들 오히려 입까지 입까지 막으면. 막아버리면 그러면 저산소 상태가 오래돼서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왜 입으로 숨을 쉬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왜 입으로 숨을 쉬는지 이 원인 어떤 것들이 있는데요? 비중격 만곡증, 그래서 코가 막혀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베개의 높이 차이 때문에 너무 낮은 베개를 사용한 경우에도 너무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몸통이 두껍고 네. 목이 짧은 경우 과도한 음주. 과도한 음주.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원인들이 왜 저를 보시죠? 요즘에 네. 마그네슘을 챙겨 먹습니다. 마그네슘. 딥 슬립을 할 수 있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네. 크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그네슘은 미네랄계의 박지성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그네슘이 근육, 신경 안정, 그부터 해가지고 수면까지 주변에 있는 모든 호르몬과 미네랄이 움직일 때 꼭 필요한 멜라토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마그네슘이 충분히 체내에 있어야지만 멜라토닌이 만들어지거든요. 수면하고 연결해서 이해되는 경우 많습니다. 수면 시간도 좀 늘어났고 수면 만족도도 높아졌다는 연구가 있는데 의학적으로 대조군 연구를 통해서 효과가 아주 강력하게 입증됐다라기보다는 네.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미네랄이나 이제 좋은 그런 성분들을 다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안 먹는 것보다는 잘 이렇게 섭취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중요합니다. 네, 근데 요즘에 마그네슘 부족한 사람들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많아요. 네. 현대인들은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황에 살아요. 농경사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자연에서 얻는 식재료에서 천연 마그네슘 섭취했는데 요즘에 막 시간 바쁘니까 샌드위치, 커피, 햄버거, 인스턴트 식품, 가공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자주 음주를 해야 되는 경우. 이런 생활 습관과 식습관에서 이 현대인의 일 평균 권장량보다 적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숙면이 어렵다면 여러분들 마그네슘이 부족하지 않나 일단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견과류나 녹색 채소 그리고 콩류나 통곡물 같은 이런 음식들에 마그네슘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음식들도 챙겨 먹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TV를 켜놓고 자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아, 그렇구나. 네. TV 화면에서 나오는 빛, 블루 라이트가 눈을 감고 있어도 전해져서 피네알 글래드 뇌의 송가체를 자극시켜서 네.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할 수 있다는 거죠. 빛의 문제인 건지 소리는 들어도 된다 그런 말씀 아니신가요? 근데 실제로 TV가 틀어져 있잖아요. 틀어져 있는데 눈 감고 있어도 계속 연락이 들어오거든. 뇌가 밖에 있는 거랑 연결돼 있거든요. 계속해서 자극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수면 리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미 어느 정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은 그냥 다 끄고 네. 소리만 아주 작게. 확실히 빛은 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누즈 알람부터 주말 몰아자기 그리고 코골이와 입호흡, 마그네슘, TV 소리까지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수면 습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잠은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뇌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헬스클럽 영업일에 다시 찾아올게요. 회원분들 그때까지 꿀잠 주무세요. 안녕. 잘 자요.